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하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하클립 영상들입니다. 화합물은행이 기탁받은 화합물들은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곳에 오면 가장 먼저 순도 테스트를 거칩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그 성질도 우수. 화합물은행이 보관하는 화합물의 순도는 모두 80% 이상으로 희소 가치도 높습니다. 순도 검사가 끝나면 연구자들에게 분양되도록 가루 형태의 화합물을 용액으로 만들어 플레이트에 분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보다 정확한 화합물 분양을 위해 시료의 침전 유무와 용량을 확인하는 검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탁받은 화합물들이 모두 그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분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DMSO라는 용매에 녹여서 용액으로 보관하고 그것이 이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이 DMS 용액에 물질의 침전이 생겼다든지 하면은 약효를 그대로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침전 유무를 갖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재고가 소진되기도 하는데 그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분양 직전에 보관하는 장소인 자동 선별 장비에 화합물을 넣습니다. 화합물의 변질을 최대한 막기 위해 영하의 온도와 일정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토 스토리지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 마이너스 20도씨, 습도가 이제 50%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요. 화합물의 변질을 최소한도로 막아주고 있고, 이제 로봇 장비가 시간당 1200개까지도 이게 화합물을 선별해서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분양하는 화합물들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화합물은행의 화합물은 화학연구원 내에서도 활용됩니다. 화합물의 약효를 평가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의약바이오 연구본부. 이곳에는 연구자가 아닌 자동 로봇 시스템 HTS가 움직이며 대량의 화합물을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화합물을 동시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한 장에 320개의 화합물을 넣어서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신약 개발 기초 단계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 자동 로봇 시스템 HTS.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 덕분에 하루에 2만 종 이상의 화합물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이미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약물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데요. 역시 HTS가 있기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로봇팔을 이용한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루에 뭐 몇천 개, 몇만 개씩 그 약효 평가 실시함으로써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CGI 기술이 가장 활약하는 것은 애니메이션이다. 스케치부터 형상화, 채색, 그리고 캐릭터에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부여하기까지. 3D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라든지 상상나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애니메이션 속 인물들이 활약하는 공간까지도 하나하나 기술자들의 세심한 입체화 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3D 세상에서는 자연적으로 옷이 흔들린다거나 그 빛이 쬐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바람이 있는 것처럼 그 옷도 흔들어주고, 그리고 빛도 쬐어주는 거죠. 햇빛을 비춰준다든지 조명을 쐬어준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cuse me, but who are you? 기술자가 이 기술을 통해 생생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애정을 쏟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 애니메이션으로 어릴 때부터 성인 돼서까지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라든지 감동과 영감을 주는
그런 행위들과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면 미국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 영향들을 우리 걸로 한번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상상 속 공간을 그대로 눈앞에 가져다 놓은 듯 보다 생생하게 구현해보고 싶었다는 기술자. 따라서 가상의 인물이 공연을 하고 내가 4차원 현실 속 주인공이 되어 직접 만지고 체감할 수 있는 진보된 기술을 펼쳐내고 있는데, 전통적인 CGI 파이프라인에 더해서 저희는 실시간 시각화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쌍방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엔진을 사용하면 실제 상황에 들어온 듯한 생생함은 물론 교육, 훈련 등 다양한 곳에 쓰여 현실에서는 선뜻 실현하기 어려웠던 체험까지 쉽게 가능해진다. 이제는 조금 더 영화 드라마에서 만들지 못하는 판타지와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내놓고 싶어요. 우리 이야기들 가지고 감동과 좋은 영감들을 주고 싶어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한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 올바른 사회의식,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 센서 기술, 무선 통신 기술, 영상 분석 기술 등 여러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절감시키는 기술을 말하는데, 스마트 안전 장비와 안전 관제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다 진화된 기술들을 산업 현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은 위험 요소들이 많죠. 질식, 붕괴, 협착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이 안전 장치들을 사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건데요.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절감시키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안전사고들은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를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사전에 검지하고 전파하고 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광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분명 규정을 어긴 공사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의 징후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그처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예고 없이 한순간에 발생하는 사고는 많지 않습니다. 사고의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 안전 기술의 핵심인데요. 이 기업에서 선보인 기술들은 사람의 눈과 귀로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사고의 징후들을 정밀한 기술로 포착하고요.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근로자와 관리자에게 경고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건설 현장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죠.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서 각도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측정해서 그 주변에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죠. 테스트를 위해 센서가 부착된 플라스틱 벽에 약간의 각도 변화를 주면 센서가 각도 변화를 감지해 붕괴 위험을 경고하고 경고 메시지가 즉시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됩니다. 실제 현장이었다면 모두가 작업을 멈추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대피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인명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한 가지가 아닌
여러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종종 발생하는 질식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은 물론이고요. 산소 측정치 이상 발생 대피하세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감지하는 기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찰력과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고 단순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지켜낼 수 없기에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은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풀프루프하고 이제 페일세이프가 있는데, 이제 풀프루프는 바보라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막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페일세이프는 기계가 고장 나더라도 또 사고로 재해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 아주 시꺼먼 콜라가 있습니다. 이 콜라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가 꺼낸 비장의 무기는 이겁니다. 아니 이건 우유잖아요. 이 하얀 우유가 우리 사회의 검은 속내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실험은 간단합니다. 이 우유를 여기에 부으면 되죠. 먼저 적당량의 콜라를 덜어주고 남은 공간만큼 천천히 우유를 부어주기만 하면 끝. 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투명해지세요. 콜라와 우유가 섞이자 흰 건더기 같은 것들이 생기더니 2시간 후 콜라가 점점 색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5시간 후 건더기들이 모두 가라앉자 뒤에 손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게 변한 콜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나? 바로 우유의 단백질 때문이에요. 우유에는 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콜라에 우유를 섞게 되면 우유의 단백질과 콜라의 산성물질이 반응하여 응고되고 이 응고된 덩어리에 콜라의 캐러멜 색소가 흡착돼 함께 가라앉으면서 투명한 콜라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상상 속의 미래를 현실로 그려주는 기술. 그 기술의 바탕이 되는 소재는 우리의 상상을 실현시켜주는 디딤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재료연구원이 있었는데요. (1976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시작해 이젠 글로벌 종합소재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재료연구원. 이젠 소재나 부품 관련 산학연에도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조 실증을 담당하는 금속소재 종합솔루션센터. 소재의 성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새로운 합금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 합금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어떤 강도를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특성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압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SM25시 탄소강 압연 시작하겠습니다. 압연이란 금속판을 롤러로 연속적으로 눌러 가공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열간 압연 시뮬레이터를 통해 금속은 평평한 판 또는 봉의 형태로 가공됩니다. 열간 압연 시뮬레이터 같은 이런 대형 장비가 지금 한국에 구축되어 있는데 이제 큰 대기업밖에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학교나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구축하기가 억수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의뢰를 맡겨가지고 이제 대신 이제 실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소재를 준양산 형태로 사전 제작해 실제 양산 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데요.
열간 아변 시뮬레이터는 최고 가열 온도 1,500도, 아변 하중 600톤급으로 거의 모든 금속 소재의 열간 아변과 제어 냉각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식은 시편 같지만은 지금도 온도가 600도에 700도면 뜨거운 시편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종이를 갖다 대면 이게 종이가 시편이 아마 타는 게 좀 이따 보이실 거거든요. 지금 열처리로에서 꺼낸 거는 1200도에서 꺼냈고요. 최종 파이널 온도는 아마 800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요? 지금 이 정도는 이제 더 좀 식어서 한 500도, 600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까매서 그냥 다 식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엄청 뜨겁습니다. 열간 아변 시뮬레이터 이외에도 총 5종의 장비가 더 있다는데요. 최고 2000도에서 2000기압까지 고온과 고압을 가해 기공 등의 내부 결함을 없애고 밀도를 높이는 고온 등반 가압 장비도 대표적입니다.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자 기업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은 아주 소량인 경우라도 기업에서 원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연구하는 곳인 만큼 지원하는 장비도 다양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합금을 녹이는 장비, 낮은 압력을 가해 제조하는 장비 등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자랑하는데요. 재료의 특성에 따른 실증으로 제품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조 실증 장비들을 가지고 단순 활용하는 지원도 가능하지만 최종 수요가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제조 실증이라든지 혹은 신뢰성 평가라든지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장비들이나 다른 그 보유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복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흥원동에서 열린 헬로윈 파티에서 이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인파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사건 사고의 소식. 가슴이 아프지. 모든 생활에서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제 옆에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사건에 대한 그 대처 방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 슬슬 감이 오시죠?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답니다. 이번에 사고 난 것도 그렇고 해서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배워볼까 하고 알아보던 차에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와보게 됐습니다. 요즘 좀 안 좋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왔어요. 최근에 그 지진이 또 발생하기도 했었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또 사고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재난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배워보는 체험관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첫 번째 안전 체험.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여러 개 마네킹들. 바로 정지된 심장을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생명을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제대로 배워봐야겠죠?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의식부터 확인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눈 좀 떠보세요. 괜찮으세요? 앞에 계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도 가져다 주세요. 환자의 코, 가슴, 배를 쭉 훑어보면서 숨을 쉬는지, 움직임이 있는지, 경련을 보이는지, 불규칙한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쇄골 사이 가운데 움푹 파인 데서 갈비뼈를 따라 올라가 뼈가 만져지는 가장 끝 지점. 가운데에 반을 나누고요. 반에서 이 아래쪽 절반 부위에 손꿈치를 올리고 깍지를 낍니다. 하나, 둘, 셋. 심정지 발생 후 5분 이내로 시작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열려서 살아날 때까지 119 올 때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면은 이 환자를 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1분 기준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빠르기로 흉부를 압박하고 체중을 완전히 싣고 가슴 두께의 절반까지 눌러줘야 한다는 심폐소생술. 네, 났어요? 네. 잘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한 체험이 되고 있답니다. 실전에 가면 더 당황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기본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상시에 정말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진짜 값진 체험이 될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되게 어렵게 도와주셨구나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좀 배워두면 굉장히 자녀들한테 좋고 그래도 좋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재미있게 체험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수면 장애와 탈모 같은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초래합니다. 특히 우울증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으로 호르몬 변화가 많은 가을철에 느끼는 우울감은 계절성 우울증이란 질환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앞서 가을철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일조량을 언급했는데요. 물론 계절성 우울증의 원인을 일조량 단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덜 받으면 체내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가 줄게 되고 항우울 효과를 지닌 세로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과 식욕, 수면을 조절하는 데 분비량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계절성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계절성이라는 것은 우울증 환자의 발병과 회복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 관계가 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우울증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대개 가을이나 겨울에 시작이 되고 봄에 회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절성 우울증의 증상은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처지고 체중이 늘고 탄수화물을 갈구하는 등 그 우울증의 특징에 있어서 비정형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겨울잠을 잘 때처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동량을 줄이는 활동을 통해서 겨울에 대비하는 행동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장기간 불면과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증상을 보이지만 계절성 우울증은 특정 시기에만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탄수화물 섭취가 늘고 과식을 해 체중이 늘거나 갑자기 잠이 많아지는 과다 수면 증상이 나타나고 무기력이 심해지죠. 때문에 계절성 우울증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줄어든 일조량을 보충하기 위해 햇빛을 하루 30분 이상 쬐는 것을 시작으로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건강한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는 항상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 일주기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일상의 변화가 찻잔 속에 폭풍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즉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기상을 하고 낮에 충분한 시간 햇빛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 치료나 광치료 등으로 기분 증상을 호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곳이 연구개발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의를 하고 계셨나 봐요. 예. 잠깐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여기가 연구개발실이라고 써져 있던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 개발, 기획,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상품 개발 사업부입니다. 근데 이거 히터잖아요. 더워요. 아직은 더운데 왜 이렇게 히터를 켜고 일하시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 저희는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야? 고장났나? 어떡해요? 이제 인체 감지 센서가 적용이 돼 있어서 가까이 가면 꺼지고 다시 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잠깐 손놀림이 마법을 부리시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머.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 유용한데요. 아이들은 뭐든지 손으로 만지려고 하는데 맞아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렇게 사진들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혹시 디자인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 너무 궁금해요. 이런 제품 디자인들이 너무 예쁘고 섬세하던데 네네.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디어 스케치와 또 렌더링을 통해서 그 비주얼적인 부분을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그 양산화되기 위한 3D 설계와 디자인 설계와 또 양산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세요? 기존의 제품과 좀 차별화돼야 되기 때문에요. 차별성. 형태라든지 소재 또 뭐 컬러라든지 소재, 쉐입 같은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제품의 디자인을 하나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착수하고요.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본적으로 스케치와 도면까지는 저희가 아웃풋이 나올 수 있고요. 제품이 또 개발되기 위해서는 뭐 6개월 또는 1년 뭐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D 모델링과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제품의 외관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요. 여러 번의 제품을 제작을 하고 실험을 하고 수정을 통해서 저희는 제품의 품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뭐예요? 놀래라! 저희가 지금 드라이기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드라이기는 기본에 건조, 스타일링이 주된 제품이기 때문에 드라이기 지금 실험하시는 거예요? 드라이기 지금 건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발이 있는 마네킹을 두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저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쵸? 너무 놀랬네. 그러면은 드라이기 말고도 지금 다른 제품들이 많이 보여요. 네, 올해 개발 중인 제품도 있고요. 개발이 완료돼서 출시된 제품들도 지금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신제품이라면은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과 국제 특허가 이미 출원이 됐기 때문에 겉모습은 따라할 수 있어도 60년 된 기술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따라할 수는 없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테스트는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습기 같은 경우는 최소 8시간부터 저희가 길게는 16시간 정도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울에다 올려놓고 여기에 가습기에 들어가는 전기의 전압과 전력을 측정해 주는 거고요. 가습기에서 시간별로 얼마만큼 가습량이 되는지 그 우와. 가습량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현재 온도를 찍고 있습니다. 온도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분별로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그 온도를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보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